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자, 요즘 제가 여기저기 나가서 부동산 얘기 좀 하다가 욕 좀 먹고 왔습니다. 이게 저야 그냥 제가 제 실력을 탓해야지 다른 거 탓할 수는 없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통계나 제가 계량적으로 돌려본 근거들 가지고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그냥 결과가 그렇게 나와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좀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아니면 제가 오판한 걸 수도 있는데요. 하여튼 이런저런 여러 가지 좀 불편함을 야기하신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100분 토론이라는데 불려가서 잠깐 부동산 관련한 얘기를 나눴는데요. 오늘 그 얘기를 좀 보완적으로 좀 해볼까 합니다. 일단 시간이 너무 짧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긴 주제를 들고 갔더니 시간이 짧아서 다 못한 얘기들이 있어서 혹시 연관해서 보시는 분들 계실까 싶어서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신도시 문제입니다. 마지막에 100분 토론 연장전이라고 해서 유튜브에서 조금 해준다고 해서 거기에 얘기하다가 마지막 그 발언하고 그냥 끊겨버렸는데요. 일단 신도시의 기원부터 좀 말씀드리면, 이게 좀 공부도 해야 되니까요. 이 신도시라는 우리 분당, 일산, 평촌, 과천 이런 신도시들의 개념을 처음 생각해낸 나라는 영국입니다. 물론 다른 나라들 다 자신들이 먼저다 이렇게 주장하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적어도 도시계획학상에서 가장 우리나라의 일기 신도시의 유사한 형태를 제일 먼저 생각해낸 나라는 영국입니다. 영국이 먼저 이 신도시의 개념을 생각한 이유는 2차 세계대전 때문인데요. 2차 세계대전 과정에서 독일 폭격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하게 런던 시내의 도심지, 특히 정주 여건이 갖추어진 주거지역이 황폐화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주거지역을 다시 한번 재건해서 다시 런던 시민들이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문제가 있죠. 이렇게 도심지가 폐허가 되고 나면 그거를 다시 원래대로 복구하는 데는 이 폐허가 된 거를 치우고 난 뒤에, 그리고 나서 다시 거기다가 무엇인가를 새로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폐허가 된 것을 말끔하게 치우는데도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요. 뿐만 아니라 도심지에 있는 그런 물건들을 치우는 과정에는 교통난, 그리고 진입과 퇴로를 확보하는 게 생각보다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 폭격받은 지역 바로 바깥 지역의 또 다른 곳들에는 또 많은 사람들이 집이 바로 폭격됐으니 그 인근 어딘가에 움막을 짓던 천막을 짓던 거기서 살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교통 상황이 더 정체를 유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이 때문에 런던이 생각했던 방법은 뭐냐면요, 런던 시내가 무작정 확장되는 걸 막기 위해서 런던 바깥 외곽 지역에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어놓은 곳이 있었는데, 그곳을 일부 개발 제한을 해제하거나 아니면 개발 제한 구역 바로 바깥에 있는 절대 농지죠. 농사지었던 지역 중에 일부에 그냥 다시 주거 공간을 빨리 만들어 드리자, 이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딱 우리나라랑 비슷한 스토리죠. 서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지다 보니 우리는 폐허가 된 건 아닙니다만, 빨리 이 이촌향도 현상으로 서울에 온 사람들에게 적합한 주거 환경을 제공해 드려야겠다라는 마음에 건물을 더 지으려고 했는데, 이제 거의 포화 상태고 신규 조성할 수 있는 유휴지도 찾기가 어려워졌죠. 그러다 보니까 서울의 무작정 확장을 막기 위한 개발 제한구역 바로 바깥에 있는 지역들 중에서 개발이 용이한 곳을 찾아서 거기에 주거지역을 만들어줬던 내용, 바로 런던에서 이런 이유로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런던의 초창기 이 신도시라고 불리웠던 한 30여 개 정도가 만들어졌는데요. 그거는 지금 평판이 어떻습니까? 라고 한다면, 일단 지금 솔직히 분위기가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그 당시 전후 피해를 빨리 복구해서 빨리 그냥 비 안 맞고, 그 다음에 바람 좀 막아주고, 그리고 어느 정도 난방 정도 될 수 있는 환경으로 빨리 제공해 드리는 게 도리다 라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 어떤 미학적인 접근이라든가 아주 쾌적한 정주 여건보다도 일단 집에 꼴을 만들자라는 형태가 조금 더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콘크리트를 사용하거나, 우리가 지금은 좀 어떻게 보면 지향하는, 아니면 지금은 그렇게 고급 소재다라고 부르지 않는 것들로 이들 신도시들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신도시 30여 개를 만들었다는 것에서도 아마 드러났듯이 대규모 단지로 만든 게 아니라 작은 규모의 신도시를 여기저기 여러 군데 만든 겁니다. 그 당시에는 그게 더 개발이 용이했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규모 단지로서 갖출 수 있는 여러 가지 쾌적함이나 추가적인 시너지 요인을 또 살리지 못하는 공간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런던에서 최근 이들 신도시에 대해서 런던뿐만 아니라 영국민들에 대한 선호도는 사실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으로 귀결됐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이 신도시들을 만들 때 런던을 외곽에 있는 신도시를 보고 만든 거냐? 그건 아니고요. 우리나라 바로 밑에 있는 일본이 모델이었습니다. 일본에서도 도쿄 지역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고, 그것 때문에 적합한 주거 환경을 만들어줄 수 없다 보니까 도쿄 시내에서 지하철로 1시간 반 가까이나 떨어진 곳에 뭔가 신도시를 조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도시를 조성해서 거기서 도쿄로 출퇴근하는 많은 사람들이 집을 마련해 준 그런 내용들이 전개됐었는데요. 바로 이게 우리나라 신도시의 직접적인 힌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1시간 반 가까이는 아니지만 한 4, 50분 거리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에 일기 신도시들을 먼저 구축을 합니다. 강남권에 가까운 분당, 그 다음에 서울 종로나 여의도, 그 다음에 영등포에 조금 가깝다고 할 수 있는 일산, 그 다음에 강남, 여기는 사실 좀 이제 서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바뀌어버린 과천, 이런 지역들, 평촌도 여기에 해당되고요. 이런 몇 군데를 이제 지정해서 여기에 새로운 주거 단지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자, 그게 우리나라의 신도시라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된 어떤 역사적인 맥락입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신도시, 우리의 아주 직접적인 모델이 됐던 일본의 신도시는 어떻게 됐느냐? 일본 신도시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몇 가지 문제점에 직면해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빈집 문제입니다. 일본 신도시에 처음 조성됐었을 때 이렇게 새로운 주거 환경이 조성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나이대에 이제 막 자기 집을 장만할 수 있는 약간의 경제력과, 그리고 그런 집이 필요한 사람들의 나이 조닝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대거 그 신도시에 몰려 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신도시 건립되고 지금 벌써 한 3, 40년이 흘렀는데요. 당연히 이제 노년이 됐고 자신들이 키웠던 자식들은 벌써 다 타지로 또는 도심지로 결혼해서 나가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신도시 같은 경우는 나이든 노인들의 도시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특이한 점이 있어요. 미국의 몇 개 도시들 빼고 예를 들어서 특히 플로리다 지방에 있는 몇 개 도시들 빼고는 사실 노인들이 노인들끼리만 모여 사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마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저도 벌써 학생들이라고 조금이라도 말이라도 섞으면서 어울리고 싶어 하는데 괜히 내가 좀 흔히 말해서 주접 떠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몇 마디 걸다가 그냥 쓱 나오고 하는데요. 저도 그런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 신도시들 같은 경우 그 구 신도시에 있는 집을 처분하고 정주 여건도 쾌적하고 노년에 여러 가지 필요한 추가적인 편의시설을 이용하고자 다시 도쿄로 들어온 사람들이 대거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신도시의 가장 큰 문제는 집값 하락과 빈집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죠. 그런데 자신들의 이런 상황을 비추어서 한국과 예를 들어서 클러스터 학회를 진행하거나 아니면 도시계획과 관련된 여러 세미나를 하게 되면 일본에서 오신 학자분들을 저희가 좀 초대할 때가 있는데요. 그분들이 발표 주제로 삼는 것들 중에 일부가 한국의 일기 신도시입니다. 왜냐하면요, 본인들도 알거든요. 한국의 일기 신도시들, 그리고 그 뒤에 조성됐던 2기 신도시도 어느 정도 비슷하지만 자신들을 벤치마킹해서 지었던 신도시들이기 때문에 뭔가 시사점을 주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일본 학자들이 훨씬 더 우려하는 것은 자신들보다 우리 한국입니다.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이 신도시가 조성되는 기간 텀 때문입니다. 일본은 이 신도시가 조성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근 30년이 걸려서 신도시가 개발 완료됐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1980년대 주택 200만 호 건설 사업이라고 해서 불과 15년에서 짧게 잡으면 12년 사이에 이 일기 신도시들의 거의 대부분의 꼴이 완성돼 버립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바로 우리나라 일기 신도시들은 더욱더 압축적으로 조성됐기 때문에 그 공간에 거주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띄엄띄엄 와서 산 게 아니라 그 압축적인 기간 동안 모집됐던 사람들이다 보니까 나이대 밴드가 일본에 비해서 좀 더 압축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또 뭡니까? 만약에 고령화로 인해서 이탈, 이 신도시로부터 이탈 흐름이 본격화된다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걸 일본 학자들이 지적하는 것이죠. 특히 일본 학자들이 여기서 이 인구 구조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하나를 더 지적을 하는데요. 일본은 사실 불편한 진실입니다만 장인의 나라라고 해서 물건 하나하나 몇 대째 만드는 그런 문화가 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는 아직도 100년 된 집에서 여전히 우동 말면서 거기서 가게 하거나 아니면 계속 3대째 영업하는 집들 많고요. 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일본의 목수들 같은 경우는 자기 몇 대조 할아버지가 했던 그 목수 일하는 그 창고에서 지금까지도 목수 일을 하는 집들이 많습니다. 한 몇백 년 된 집인 거죠. 자, 무슨 얘기냐? 일본은 뭐 왜 그런지에 대한 그 문화적인 것까지는 언제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린다 하더라도, 이렇게 한번 뭔가를 짓는다면 일단 급하니까 대충 짓고 다음에 다시 보수하자, 이런 거기보다는 그냥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보려는 문화가 좀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 이 일기 신도시에 조성됐던 집들이라는 것이 사실 그렇게 조악스럽거나 그렇게 지금 살기에도 뭔가 큰 구조적인 하자가 있는 편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일기 신도시 집들은 어떠냐? 이게 그 당시 건설회사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요,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급격히 증가했던 것의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1960년대 국민소득 100불 정도에서 지금 2020년대 국민소득 3만 불까지, 즉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경제가 발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우리가 원하는 주거의 눈높이도 엄청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 1960년대 후반, 70년대 초반에 지었던 아파트들, 지금 눈높이로는 도저히 적합하지 않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1980년대 조성됐던 일기 신도시들의 아파트들, 거기 층간소음 만만치 않고요. 그리고 건축 내 외장지도 뭐 사실 조악스럽습니다. 지금 스탠다드에는 사실 뭐야 이런 동네들이 일기 신도시 구시가지에는 되게 많아요. 즉 무슨 얘기냐, 지금의 MZ세대들이라든가 지금의 40대 후반까지 여기 있는 이제 집장만을 좀 해보겠다라고 노력하고 계신 분들의 눈높이에는 사실 맞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아파트의 어떤 실질적인 경쟁력, 그 경쟁력도 일본의 신도시에 비해서 한국의 신도시는 상대적으로 지금 아파트 수요자들의 눈높이에 안 맞을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의 일기 신도시의 여러 공동화 현상에 대해서 일본 학자들이 많은 우려와 지적을 해봤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신도시들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에요. 자, 그런데 최근 너무 주택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정부가 이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생각해낸 대안 중에 하나가 바로 뭡니까? 3기 신도시라고 해야 될지, 뭐 이걸 기수는 여러 가지로 나눕니다만 또다시 신도시 계획을 대거 발표합니다. 물론 주택 수요가 계속 많다라고 한다면 신도시 더 만들어야겠죠. 저는 뭐 녹지가 이렇게 되면 훼손되는 거 아닙니까 교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서울과 수도권 인근에는 사실 그린벨트로 지정하기에는 이미 상당 부분 녹지 기능이 훼손된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그런 지역에는 집 지어버리고, 지금 지방 소멸이 좀 더 심각해지고 가중되고 있는 일부 지역은 다시 추가적으로 완벽하게 국립공원 같은 것으로 복원해서 거길 지키는 게 훨씬 더 수월성이 좋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이 신도시들 환경 문제도 제가 양보하고 뭐 다 양보해서 지금 집값 내리는데, 아니면 집 필요한데 내 집 장만해주자 해서 더 짓자, 제가 여기에 100% 찬성하기 어려운 문제는 바로 인구 감소 때문입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 감소가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하면 어떤 문제가 야기되냐 하면, 바로 이제 슬슬 국가에서 일하는 사람보다도 노후에 부양받아야 되는 분들이 많아져요. 그럼 자연스럽게 정부의 재정 지출이 더욱더 급격히 늘어나게 됩니다. 이 인구 구조라는 것은 이미 예측되어 있는 결과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찌 보면 정해진 미래예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 당장 급하다고 또 일기 신도시와 유사한 것들을 또 짓는다? 그러면 정부가 신도시를 조성해 준다는 건 그 동네 덩그러니 아파트만 지어준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죠. 뭐 해야 됩니까? 거기까지 살던 사람들이, 거기 살고 계실 사람들이 서울로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또 다른 지하철이나 경전철이나 뭐 이런 것들도 놔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 또 학교도 놔드려야 되고, 보육시설도 해드려야 되고, 공원도 관리해드려야 되고, 작은 규모나마 박물관, 미술관, 체육관도 조성해서 공급해드려야 됩니다. 자, 그럼 돌아와서 점점 이런 식의 대응을 하게 되면 국가의 재정 지출의 고정비만 늘어나는 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일본 각 지역에서 어마어마한 지하철 이 유지 비용 때문에 일본 재정들이 정말 큰 먹구름이 끼어가고 있다는 거 우리 외신을 통해서 많이 보실 겁니다. 우리가 더욱더 그 속도를 가속해서 스스로 선택하는 거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지금도 많은 공공기관의 적자들 때문에 난방비 오르고 전기료 오르고 공공요금, 교통요금 많이 올랐잖아요. 또 오를 거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렇게 신도시들을 또 많이 짓게 되면 그런 것들에 대한 부담은, 우리가 집은 조금 더 싸게 살지 모르겠지만
다른 형태로 우리의 세금이 올라가거나 공공요금이 더 징수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내 집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내 실질적인 생활비가 또 급격히 줄어들게 만들 수 있는 다른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신도시 인근에 계신 분들이라든가 아마 벌써 그곳에 분양에 관심이 있는 분들, 아니면 기존 그런 곳 인근에 살고 계신 분들에게는 좀 말씀이 좀 섭섭하게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전체 맥락은 이런 맥락이었는데 혼자 이렇게 지금 한 15분 가까이 떠들 수 있는 기회는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린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오해나 풀어볼까 해서 한 말씀 추가적으로 드렸습니다. 이런 내용이 신도시의 조성에 조금 더 참고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교수님 어떻게 이걸 해결합니까? 지금 우리 신혼집 장만해야 될 집 서울엔 못 사요. 그리고 MZ세대들도 뭔가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에서 사실 저희가 사회적인 어떤 합의, 타협이 하나 필요합니다. 어쩌면 양보일 수도 있는데요. 바로 용적률에 대한 상향이에요. 용적률 하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땅에 몇 층까지 올릴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서울 내부에 이렇게 더 높은 아파트를 지으면 그럼 서울에 더 집이 더 공급이 되잖아요. 재건축 재개발 되거나 아니면 신규로 조성할 때요. 그런데 그 용적률을 올리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만 서울 전체 도시의 미학도 있고 다른 것도 있죠. 다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대놓고 우리가 다 얘기하진 않지만 뭐가 있느냐? 약간 저건 안 되지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기존에 그 동네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용적률을 추가로 올린다라고 하면 이거는 로또에 당첨된 겁니다. 그래서 용적률을 추가로 올려서 재건축 재개발을 해준다는 건 어찌 보면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배 아픈 일이죠. 야, 누가 그거 재건축 재개발해서 몇십억 손에 쥐었다며? 그런 건 안 되지. 이런 마음도 저는 솔직히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제 우리가 좀 솔직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예를 들어 누군가는 그런 용적률 상한으로 인해서 땅 투기했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 오래 살다가 그냥 운때가 좋았다고 해야 될지 제가 그것까지 함부로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갑자기 몇십억을 손에 쥐는 떼부자가 됐다. 아니면 1억 천금을 거뒀다. 좋으시겠어요. 하지만 우리 MZ세대들을 비롯해서 임대주택도 한두 채라도 더 지으면서 여기 주거 환경이라도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고 할 거면 그걸 해야 되는데 이런 논의가 있을 때마다 꼭 제가 어디 공청회나 국회 간담회 이런 데 가도 그런 얘기를 방청객에서 듣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 부동산은 정말 땅이라는 건 더 늘릴 수 없는 한정된 재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솔직하고 노골적인 대화와 담론이 필요하고요. 다분히 이럴 때는 조금 감정을 뒤로 넣어놓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속 시원한 허심탄회한 대화들이 이런 유튜브도 요즘 많아져서 다른 분들도 저랑 정반대되지만 치밀한 논리를 가진 분들도 많이 계세요. 이런 거 다 들어보시고 다 섞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린 다 유권자니까요. 앞으로 또 다른 국회의원이나 또 대통령 뽑을 때 이런 것에는 어떤 청사진을 제시하는 사람을 우리가 뽑아야 되는지 좀 우리가 잘 골라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신도시와 관련된 얘기 하나 해봤고요. 저는 다음번에도 부동산 관련 얘기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